시청자 여러분, 에너지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9일 4시 24분인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음봉 꽂았죠. 반대로 가고 있는데 뭐 지수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에어레인을 가져가는 명분하고 어저께 이슈에 대선 토론이 있었죠.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해보면서 마지막에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번호 여기다가 전송해주시면 제 타점이 나갑니다. 무료로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20% 넘는 수익 구간이라서 이제 매도에 집중을 해볼 건데 언제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어저께 대선 토론을 했습니다. 4명이서 했었죠.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원인국. 네. 원인국 맞나?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라이브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사로 보는 거랑 라이브로 보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어저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보고 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신재생에너지가 오늘 갔죠. 대명에너지가 넥스트레이드로 상한가를 말면서 갑자기 신재생에너지들이 갔는데 사실 어저께 라이브로 이거를 보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오늘 가는 게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김문수가 먼저 질문을 했거든요. 이재명한테. 전남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상풍력으로 그걸로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해상풍력을 하게 됐을 때 풍력 발전으로 가게 되면 25m/s가 넘어갔을 때, 즉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이준석이 이제 얘기했던 게 ESS라고 해서 저장 장치죠.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것도 2, 3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 공급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원전의 8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아니, 원전 같은 경우에 8분의 1 가격으로 했을 때 8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데 가봤냐? 안전성 확보됐냐?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얘기했던 건 딱 이거였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믹스라고 들어봤느냐? 원전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믹스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거기 안 가봤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피해, 뭐 후쿠시마부터 시작해서 체르노빌 뭐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대선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하여튼간에 뭐 결론도 제대로 안 나고 뭐 애매했어요. 그래서 싶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오늘 와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날아가니까 저는 또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갔으니까 뭐 시장에서 간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께서 그러시다는데 예, 해야죠. 근데 이제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딱히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명분으로 따지면 이게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이걸로 파생되는 거는 탄소 중립을 한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CCUS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엮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사실상 에너지로 따지면은 CCUS가 뭡니까? 탄소를 포집을 해서 어디서 포집을 해요? 대기 중에. 왜? 뭐 이런 에너지를 발전하는 거, 석탄이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거나 그걸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치고 있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을 글쎄요. 연간 지어가지고 봤을 때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안 깰 줄 알았는데 지금 깬 거를 보면은 조금 더 돌려갈 거다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서 지금 여기서 1번들이 쭉 나오고 3번이 동반돼서 나왔었죠. 조건들이 제로의 형태로. 제로가 뉴스의 형태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다음에도 이제 이재명 관련된 내용들로 추세선 상단을 계속 돌파를 시도를 해줬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뭔가가 나오진 않았죠. 그렇다는 거는 일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23일 날 대선 토론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사회 이슈를 두고 할 겁니다. 이 사회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주제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4일 안에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의 뒤를 이을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뉴스를 두 번이나 박아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돌려가지고 쏴줄 때가 기를 모으는 기간이 좀 있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슈팅이 좀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은 세력주의 조건 1번을 기대하기에는 기를 모으는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건 3번인 재료가 나올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말고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돼 가지고 3,300조 시장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참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뉴스들이 3주 전부터 말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까꿍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단 이 부분은 아예 배제를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어레인을 가져가는 두 번째 명분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조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 권리지만 의무도 있지만 이걸 강제성으로 있긴 하진 않죠. 그래서 투표 당일이 6월 3일 됐을 때, 그 다음에 당선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 세력주의 조건인 2번을 잘 지켜주게 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 강추세 우상향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나왔던 대선 토론 최근 이슈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라는 내용들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수익을 몇 번이나 내셨는데, 지금 새롭게 만약에 시청하셔가지고 오늘 음봉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새로 오신 분들, 수급자장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알으셔야 되니까 요거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주의 조건을 다 아시겠죠? 그 2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2번이라는 거는 박스권을 만드는 어떤 가격대를 지켜주는 의지 그런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지켜줬을 때 아 세력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매물대를 꼬리를 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문봉으로 꽉 내려갔을 때 뭐 분봉상 갑자기 거기를 터치했을 때 그럴 때는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음 음봉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버티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힘드니까 그래서 매수를 잘해야 된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잘 버틸려면 말씀드린 거고 수급 면에서 보면은 뭐 종목별 투자자를 참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매수했느냐라고 했을 때 딱히 티가 나는 데는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막판에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새였는데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이죠. 물론 이제 수량으로 따졌을 때도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꾸준함 그런 것들이 기대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2만 원을 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갭을 채우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두 번째 추가 매수했던 이 구간을 깨면은 안 됩니다. 갭을 채우는 건 좋아. 저가를 올리는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아마 뭐 예를 들어 딱 하나는 인정할게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코스닥이. 그러면 인정. 예, 그러면 에어레인 저희 매수가 깨도 됩니다. 깨도 되는 게 아니라 깰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갭 정도까지만 채워두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채우고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바로 양봉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명분 자체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슈팅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는 정책적으로 엮였다는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길 바라는 거고, 조건 3번이 이쁘게 뉴스의 형태로 다시 한번 포장돼가지고 또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소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순서는 맞는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대선 토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난주 2주 동안에 공약 관련된 뉴스가 진짜 오지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들이 판을 칠지,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30명 사망 소식 때문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니파 바이러스, 거기다가 지금 조류독감 해가지고 지금 전염병 섹터가 또 도는 게 또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돈다 그러면 기술주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다 보셨죠? 진단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바이오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슈팅해서 딱 올라가는데, 기술주도 어떻게 됐어요? 다 개박살 났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정책으로 엮여 있는 부분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저 전염병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눌림의 그 조건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세력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어레인 일단은 계속 쭉 가져가시면서 제 영상들 잘 보고 계시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여기서 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뭐 지금 저희 구독자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여기니까 뭐 상관이 없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뭐 매수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아까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평타가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오게 되면은 매수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 물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점 보냈을 때 이때 물 타세요, 이때 뭐 하세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때쯤이면은 이렇게 비중을 조금 더 정리해도 된다, 비중을 더 태워도 된다, 단기적인 뭐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 드리는 거고, 제가 영상을 지금 4시 37분에 찍고 있고, 다른 종목 같은 게 아침 10시 반에도 찍고 있는데, 한 번에 올리는 게 6시 전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거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 제외하고 장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는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에어레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장이었습니다.